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초광역 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에 들어가자 전라북도도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구심점 역할을 할 중심도시가 없어서 세종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을 폐쇄하면서 전북의 주요 시설과 관광지도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업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일보입니다. 도내 요양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입소자 면회가 계속 금지돼 가족 간 생이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김제 가나안 요양원 90명, 순창 요양병원 35명 등 13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전북신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주 연탄은행의 연탄 기부와 자원봉사자가 줄고 있습니다. 현재 연탄은행에 비축된 연탄은 25만 장으로 지난해 40만 장보다 38% 적고 자원봉사자가 줄어 연탄 배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고등학생을 비롯해 어제도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는 시험을 보류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 연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지난 21일부터 두통 증상을 보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같은 반 학생과 교직원, 학원 수강생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학원이 동선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 그리고 또 해당 학교는 남은 기말 시험을 보류하고 오는 31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는 격리 중이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주와 고창에서도 타 지역을 다녀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 연시를 앞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14개 시군은 종무식, 시무식을 취소하고 해넘이, 해돋이객이 몰릴 수 있는 188개 관광명소의 주차장을 폐쇄해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무주리조트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도내 겨울 스포츠 시설 9곳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다시 모이기 위해서라도 잠시 거리를 두고 이동을 자제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전라북도는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도민들의 자발적인 거리 두기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분위기 탓에 헌혈, 특히 단체 헌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달에는 혈액 적정 보유량을 유지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헌혈자가 헌혈의 집에 들어섭니다. 곧바로 손을 소독하고 체온을 측정합니다.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칸막이가 설치된 헌혈 의자에 눕습니다. 2주 전에도 헌혈을 하러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사용하면 헌혈이 더 쉬워집니다. 레드 커넥트라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면 예약은 물론 전자 문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빠르게 헌혈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 헌혈자에게는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헌혈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평일 이 정도 시간이면 대기자도 많고 침대도 거의 차 있는 수준인데 지금은 보다시피 대기자도 없고 침대도 절반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현재까지 헌혈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00여 건 줄어든 9만 8천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루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인데 이런 날이 지난달에는 고작 7일에 불과했고 이번 달 들어 최근까지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농한기 시즌에 수술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수급이 많이 필요하므로 많은 분들의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북혈액원은 헌혈을 할 때마다 B형과 C형 간염, 간 기능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폭우로 전북 곳곳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복구가 더뎌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수재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남원에서는 두 군데 제방이 잇따라 터져 금지면과 송도면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루 동안 300mm에 가까운 비에 섬진강 제방이 견디지 못해 터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집까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쌀이 한 통 남아있어, 양념이 한 통 남아있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지금 후회하는데. 장수에서는 집중호우에 산에서 떠밀려온 토사가 주택을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여름 수마가 덮친 전북은 4명이 숨지고 천여 채의 집이 침수됐습니다. 또 농경지 360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액만 1,340억 원에 이릅니다. 남원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전 지역과 임실과 고창 5개 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에도 전국에서 달려온 봉사자들은 수재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남원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와서 여기서 지금 도움을 약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지 넉 달이 됐지만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물난리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넉 달째 비닐하우스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어 겨울을 날 일이 걱정입니다. 임시적으로 저 하우스를 크게 쟀어요. 거기서 이제 낮에는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쉬기도 좀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도로와 하천 등 2,400여 곳에 이르는 피해 공공시설의 복구도 해를 넘길 처지입니다. 인재 논란을 빚고 있는 섬진강과 용담댐 방류에 대한 책임 소재도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내년 6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남긴 물난리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 기생충이 올해 아카데미상을 휩쓸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전라북도가 비판 여론 등에 포기했던 기생충 세트장 복원을 전주시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하고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복원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비롯해 아카데미상 주요 4개 부분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전체 분량의 60%는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에서 촬영됐습니다. 특히 영화 속 주 무대인 박 사장의 저택은 영화 종합 촬영소 야외에 설치됐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하지만 촬영이 끝난 2018년 9월에 곧바로 세트장을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쓴 뒤 전라북도가 복원을 추진했지만 단순 복제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봉준호 감독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시가 나섰습니다. 영화 종합 촬영소에 기생충 세트장과 국립영화박물관을 짓고 시대별 대형 야외 세트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K필름 제작 기반 구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3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정부에서 2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한옥마을 외에 추가적 볼거리를 만들고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시대별 야외 종합 세트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30-40억 원이나 들여서 복제 세트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세트장 복원에 부정적인 봉준호 감독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선 기생충 세트장 건립은 다시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실의 산타마을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저소득층에 난방용 기름을 지원하는 사랑의 난방유 1리터 나눔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임실의 산타마을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 등이 공식 유튜브인 임실엔TV에 중계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홍보 모델 돌쇠와 비보이 댄스팀 메고브 소울이 방탄소년단의 곡인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산타마을 곳곳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입니다. 진안군 월동 지원사업 공동추진단이 저소득층에게 난방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난방유 1리터 나눔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7명이 참여해 471만 원이 모였으며 모금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농사촌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의 삶이 고립되고 외로움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1리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남원시가 남원 장인의 삶, 남원으로 돌아온 젊은 부부 이야기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350인치 대형 화면으로 보여주는 인생기록관을 남원 다움관에 설치했습니다. 남원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진솔한 인생기록 영상을 통해 이웃들의 삶과 예환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남원의 인생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생 기록관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모두가 공감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씨가 급경사지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정읍 씨는 지난해부터 산해면 정량리에 있는 정량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60억 원을 들여 정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산내면 매중리의 급경사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는 2022년 6월에 예정됐던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1년 연기돼 2023년 5월에 열립니다.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는 내년에 열릴 일본 월드 마스터스 대회가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정부 협의와 국제 마스터스 대회 협회 승인을 거쳐 대회 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북도민의 평균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역소득 추계 결과를 보면 도민 1명의 연평균 소득은 1,873만 원으로 전국 평균 2,040만 원보다 170만 원가량 적습니다. 이는 경북과 전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적고 도민 1인당 총생산은 2,874만 원으로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투기 사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은 행정과 지적, 세무 등의 공무원 8명과 부동산 전문가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와 편법 거래 등 투기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장수 3도, 전주와 군산 4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6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